공화국과 공화국이 만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베트공과 조선민주주의민국하고. 이거 만나면 약간 이분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처음에는 저한테는 북한 사람이 숨겼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원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2년 2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2년 동안 러시아 외국인 구금소에서 있었던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탈북민 분들이 오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특별하게 러시아에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북한에서 이제 해상을 통해서 러시아에 갔다가 2022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최춘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탄광일도 하시다가 또 뭐 오징어 잡이도 하시다가 어떻게 돼서 러시아에서 북한하고 친선 우호 국가인 러시아에서 감옥 생활을 하셨는지, 오늘 이야기 주제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미있지만 본인은 고생을 했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춘혁 씨께서 17살부터 탄광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돼서 탄광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솔직히 아버님이 계실 때는 이제 북한에서 뭐 그렇게 뭐 잘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래도 뭐 중산층으로 살았었는데, 아버님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탄광일을 시작했는데, 원래 아버님이 북한에서 이제 그 달리기라고 장사하는 달리기 장사를 했거든요. 자전거 타고 이제 산지 가서 직접 농수산물 농산물을 떼어가지고 이제 다시 지방에 와가지고 저희 사는 곳에 와서 이제 판매를 하고 도매하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었는데, 아버님이 그 정신병에 걸리신 거예요. 정신병이요? 네, 정신병에 걸리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이제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나중에 연세도 드시면서 저를 늦게 봤거든요. 40에 저를 봐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완전 늦둥이라고 하잖아요. 완전 늦둥이죠. 네. 그래서 뭔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너무 이렇게 지시다 보니까 이제 연세도 있고 몸도 힘들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좀 한 번 또 그리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셨어요. 아이고. 뇌타박이 오면서 처음에 조금 그 뇌혈증 언어장애 같은 증상이 오다가 갑자기 이제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보이면서 정신병에 걸리게 된 거죠. 아이고. 그때가 아버님께서 정신병에 걸렸을 때가 우리 춘혁 씨는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15인가? 그렇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정신병에 걸리시면서 본인이 또 생활 전선에 들어간 건가요? 그때 당시는 엄마 같이 처음에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장사를 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자전거 타고 직접 가서 미역 같은 것도 이제 받아가서 직접 띄우고, 아버님이 하던 그 일, 양배추 이제 그 산지에 가서 직접 떼다가 엄마랑 같이 쏘매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 있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사하면서 이제 미역 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똥집 장사라고 하지 완전 않습니까? 똥집 장사죠. 왜냐면 부피에 비해서 돈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무겁기만 하고 진짜 돈은 안 되고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이제 그 미역 장사, 양배추 장사를 하면서 한 끼 한 끼 이어가셨잖아요. 네, 그랬죠. 제가 이거 공통적으로 최근에 오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면 계셨을 때 한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다. 뭔가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거는 못 봤어요. 근데 노래는 좀 들었어요. 일반 청년들이 한북도 청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노래는 다 들어요. 한국 노래를? 네. 가끔은 조금 이제 친구들끼리 북한에서는 막 명절 같은 때랑 모여서 춤추고 놀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노래로 이제 춤추고 뭔가 그
바스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이게 팡팡 맞아요, 맞아요. 있어서 댄스하기가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바운스라고 하는가? 아, 뭐 그런 쪽인데 조금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북한하고 부르는 네네. 단어 차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는 제가 좀 들었어요. 단속 안 해요? 노래도 단속은 하죠. 네. 근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처벌이 심하고 이제 교화소라든가 그렇죠. 심하면 뭐 정치범까지도 몰릴 수 있다고 저는 사형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노래 정도는 들었어요. 원래 USB다 해가지고 뭐 안재욱 친구라든가 네,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네. 노래죠. 네, 저도 그걸 되게 즐겨 들었었는데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잘 산다. 그러면 또 이제 최근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젊은 세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먼저 오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북한 주민들의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를 싫어한다.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어느 정도이고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충성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제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살았던 그렇죠, 환경에서는 그렇죠. 예. 뭔가 대한민국이 잘 산다, 뭔가 이런 부분도 있고 뭐 통일을 원하고 뭐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근데 김정은이에 대한 충성심은 다 높아요. 저도 저 본인도 그랬었고 주변 사람들도 뭐 속내는 다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겪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서 겪어보니까 다 충성심은 높더라고요. 근데 어느 가정에 이제 변화가 되면 변화가 됐지. 그렇지,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뭔가 목숨이라도 내댈 것처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솔직하게 이거 북한 현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 그 김정은 체제를 솔직히 냉철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먼저 오신 분들께서도 그렇고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시청자분께서 들으면 답답해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를 싫어한다면서 그렇죠. 왜 김정은 체제가 아직까지 유지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너무 갑갑한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방 오신 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이 오셨잖아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차이는 있지만 본인이 바라본, 객관적으로 바라본 데 의하면 김정은 체제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직 다수이기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라든지 모든 것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그 젊은 세대들의 인식 그리고 마인드 개선에 조금이라도 좀 영향을 좀 더 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북한 젊은 세대들이 어느 정도 김정은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봤고요. 네. 다시 주제로 돌아온다면은 어떻게 탄광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장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아버님이 병에 걸리셔서 약도 이제 사야 되고 그렇죠. 아버님이 뭔가 우리가 엄마랑 제가 벌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살던 곳에서는 뭐 청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도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제가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직업도 다양하지도 않고 맞죠, 한국처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경성리라고 해가지고 탄광이 있어요. 예. 갈탄을 캐는 데인데 그쪽에 제가 이제 소문에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거기 일당이 괜찮다. 그때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뭐 하루에 한 15,000원. 야, 15,000원이면 2만 원. 꽤 많은 돈이거든요. 북한에서. 그렇죠. 뭐 쌀 3, 4kg 그렇죠. 쌀 수 있는 돈. 그게 한 달이 아니고 하루니까. 네, 하루 일당. 오, 되게 네. 인건비 비싼 데였네요. 네. 그런 데가 있구나. 네.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어린 마음에 이제 뭔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이제 가서 첫날 해봤어요. 해봤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고 올라왔어요. 왜요? 3시간밖에 못 하고. 왜요? 이게 땅으로 수직으로 한 100m씩 내려가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100m. 뭐 타고 내려가나요? 네, 줄 타고 이렇게 드럼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내려가는데. 그 무슨 단차, 그 기관차인가요? 뭔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세바 있잖아요. 예. 세바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이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만기라고 해요. 예. 뭐라고 해요? 스타칭. 예, 스타칭처럼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걸 이렇게 줄에다 나무에다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쭉 밑으로 풀어가지고 내려가는 게 있는데, 드럼통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 그 철통 같은데 야. 그런 데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 옛날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듯이 그 들어갈 때 네, 그 금캐로 들어갈 때 이렇게 쑥 사람이 네, 돌려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쑥 내려가 그렇게 내려간다는 거. 그렇게 내려가요 지금. 그렇게 내려가는데 막 내려갈 때는 동발목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이제 그 무너지지 않게 네. 그 갱이 무너지지 않게 이제 했는데 허접하게 하다 보니까 널판 같은 걸로 대충 그것도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네. 막 흙이 떨어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거는 둘째 치고 이제 일단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수심으로 깊게 내려가다 보니까 석수물이 막 떨어져요. 그렇죠. 물이 막 떨어지고 온몸이 다 젖어요. 비옷이란 것도 허주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이게 뭐랄까 자동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철로 되어 있는 배 모양으로 생긴 거 있어요. 그게 거기다 석탄을 담아서 끌어내요. 강제로. 그냥 인력으로. 근데 17살 뭐 지금도 제가 좀 몸이 뭐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더 체격이 뭐 여리고 그렇게, 더 여리고 그랬다 보니까 그 철배를 한 50kg 이상이 돼요. 탄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걸 강제로 바닥에서 생 발판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와 그냥 질질 끌면서 그것도 고도 엄청 낮아요. 아, 바퀴도 없어요? 바퀴도 없어요 심지어. 와. 바퀴도 심지어 없는 데다가 바닥에는 막 흙탕 있잖아요. 석탄 네. 그 물에 막 진흙탕이 막 있는 데서 질질 바닥으로 끌면서 한 고는 한 70 정도? 그냥 이렇게 구부릴 정도로 몸을 그렇게 끌어내리는데 한 3시간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 못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하고 올라왔는데 이 일은 못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는 살아야 네. 되고 이 아버님이 나중에 아파서 그 다음에 저희 집도 있던 거 다 팔고 그리고 또 삼촌이랑 외삼촌네 집에 같이 두 가정이 한 집에 동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삼촌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사촌 동생, 엄마, 삼촌까지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루 하고 조금씩 하고 하다 보니까 근력이 생기면서 그렇죠. 버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뭐 17살인데 원래 미성년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불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동의하에 17세 이상은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네.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뭐 15살, 16살도 다 일을 그런 고역 엄청 그 탄강이라는 게 위험하고 그렇죠. 네. 근데 북한에서는 다 일이 가능해요. 먹고 살기 워낙 힘들다 보니까. 흔히 북한 TV를 보면은 그 갱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강기라고 하나요? 차강기라고 하나요? 차강기. 차강기 가지고 하는데 어떤 거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북한에서는 이 차강기 하는 거는 이제 그 갈탄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구멍탄이라든가 막 이런 걸 만든 그 뭐라고 하지? 연탄 재료 같은 것들 그런 걸 캐는 데고 그거는 갱도예요. 그거는 차강기를 하는 데는 거기는 바퀴도 달려 있어요. 예. 근데 제가 하는 데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갈탄 채취를 해서 이제 청진이라든가 이제 지방에다 이제 쭉 다 이제 내보내는 그런 곳인데 근데 거기서는 아예 자동화가 안 되어 있어요. 다 인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밑에서 뭐 일반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삽으로 퍼 담아서 끌어내고 강제로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기술자라고 해요. 나중에는 직접 석탄을 캐고 갱이 무너지지 않게 동발을 세우고 이거 보고 기술자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석탄을 캐냐면요. 꽃갱이라고 알죠. 네, 근데 그게 엄청 무거워요. 그렇죠, 한 꽃갱이. 중량만 해도 한 2kg 이상이 되는 건데 그거를 12시간 동안 요렇게 낮은 거에서 엎드려서 요렇게 하고 딱 캐야 되거든요. 몸만 자세만 진짜. 바꾸면서 요렇게 캐는데 근데 12시간 동안을 2kg를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두드리는 건 괜찮은데 12시간을 두드리면 온 어깨 다 빠져요. 아주 미안한데 네. 저는 12시간이 아니고 1시간이 아니고요. 한 10분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중간에 올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아니 저처럼. 2kg짜리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히 서서 두드리는 네, 것도 그것도 아니고. 요렇게 해가지고 네, 요렇게 2kg짜리 하고 두드리는데 요렇게 두드리는데 그거 10분만 해도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근데 거기다가 마스크라든가 복원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마스크 안 껴요? 마스크도 없어요. 그냥 갱몸만 덜렁 끼고 들어가는데 콧구멍으로 그 석탄 먼지들이 캐면서 나오는 먼지들 다 먹어서 올라올 때는 완전 진짜 탄자니아예요.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이빨만 빼고 다 시꺼매요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검사 받으셨잖아요. 예. 괜찮았어요? 겨울액인데
결핵인데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 그 중한 거는 아니고 이제 네. 초기 예. 그래서 거기서 치료받고 우리나라에서 다 하다 보니까 다 그러게. 완쾌가 됐어요. 왜냐면 이 석탄 이게 그냥 그대로 다 흡입을 한 거잖아요. 네, 전부 다 흡입된 그 거예요. 폐가 못 견뎌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 술 마시면 또 쉽게 내려간대요. 아 그거는 그냥 그 술 마시려고 본인 위로 삼아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거죠. 원래 술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야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길 진짜 잘했네. 진짜. 네. 12시간 동안 일하고 올라오면은 이제 15,000원. 그렇죠. 15,000원. 2만 원. 일당으로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일당으로 정상 끝나고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확실하네. 네, 그 개인이 하는 거라서 확실한 거예요. 그러게. 네. 그냥 국가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게 낫다니까요. 훨씬 더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는 공산화가 아니고 민주화로 가야 된다니까요. 네. 그럼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네, 15,000원 받는 거 그 그렇죠. 큰 돈이거든요. 충분히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저축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석탄 캐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돼서 그럼 또 오징어 잡이로 넘어가시게 된 거예요? 야, 준영아 뭐야 임마! 갑자기 그 이척두알이다! 하고 소리 갑자기 고함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더 일어나 보니까 일어났는데 이미 중국 배가 지나가면서 저희 자막 있는 쪽으로 지나가면서 얼마 불과 안 되는 거리에서 이제 탁 쳐버린 거예요. 막 뒤집힌 거예요. 선원들이 그 다음에 그 스티로폼 망이 이렇게 큰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자꾸 네 명에서 버티고 선 거예요. 거기서 4시간 동안 바다에 붕붕. 야, 나 죽었구나.